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1월 30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네요. 그런 쪽에서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날씨는 여전히 춥고, 한 2주 동안 계속 추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마감했던 미국 증시 내용을 보게 되면, 어제 거의 자다가 잠깐 일어나서 보고 이거 뭐야? 뭐 이런 느낌. 네, 갑자기 뭐 2% 이상 쫙 빠지다가 거의 저가를 보니까 2.6% 마이너스로 나오네요. 그러다가 그래도 좀 끌어올려서 0.7% 하락 정도. 미국 시장이 거의 뭐 정신이 없는 모습들로 마감이 된 상황들이고 그 중간에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고를 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좀 경계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다 뭐 잘 나간다고 하는데 뭔가 노이즈만 나온다 가차없이 시장이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시장이 올라서 그래요. 그게 하나의 변동성이라고도 생각이 들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그렇다고 해서 23,700 정도쯤은 그러니까 어렵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올라갔다가 지키려고는 합니다. 하는데 요거마저도 조금 흔들거리면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좀 그렇겠죠. 이게 아마 보니까 셧다운 여파도 같이 연결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지금 미국이 안전자산이 맞아? 라고 하는 쪽에 대한 신뢰감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 약세 나오고 있고 그런 관점 쪽에서 조금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훅 던지려고 하는 모습들 이게 지금 미국에 나오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 들고 있고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또 진짜 셧다운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요런 중요한 사기 자리에서 지지를 다 한 번씩 했는데 이번에도 거기를 뭐 못 버티고 줄줄줄줄 하락한다. 23,200이네요 지금요. 이렇게 되면 나스닥은 또 추세에 대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기 때문에 미국은 좀 약하다라는 쪽으로 보고 이럴 때 약할 때 그럴 때 조금씩 또 모아가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미국은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 관련된 쪽에 또 이제 지표들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달러는 약세로 조금씩 가고 있고 달러 금리 다 힘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도 한 96대 금리도 한 4.2대를 아직까지는 4.2대 위네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환율은 1,432원. 그런데 오늘 환율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미국의 재무부에서 환율 조작국, 환율 관찰국 이쪽으로 다시 재지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니네 자꾸 원화 약세로 뭐 뭔가를 근데 이게 좀 억울한 측면들도 있는데 우리가 원화 약세로 가려고 해서 가고 싶었던 걸까요? 과연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다 복합돼서 영향을 짓는 게 환율인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뭐 노력을 안 해서 환율 원화 약세가 됐다. 게다가 지금 또 만약에 또 돈 달래요. 200억 달러가 그래서 또 돈 달래서 뭐 미국에 투자하라. 또 준비하려고 하면 환율이 약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은 달라고 하고 있고 환율은 약하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압박을 하려고 동맹이지만은 그래도 동맹이라는 표현보다도 그런 쪽에서 하나씩 둘씩 걸고 넘어지는 현상을 봤을 때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그 강대국들이 원래 그래요. 그냥 겉으로는 온화한 척 그리고 또 전 세계의 리더의 느낌 쪽으로 가지만 치사해요. 원래 예전에 그 16세기부터 16세기 18세기 그때 넘어올 때도 세계 맹주였던 뭐 영국 뭔 소리죠? 영국부터 유럽 국가들도 그 식민지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상황들 보게 되면 뭐 뭔 소리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가성화폐 안 좋아요. 지금 뭐 5% 6%대지 빠지다 보니까 이쪽은 안 좋고 그러니까 자금들이 계속 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지금 이쪽은 그냥 뭐 뭘 못하는 분위기 이게 자꾸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의 원자재 쪽으로 그러니까 즉 달러가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항상 어떤 자산에 대한 변화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이제 96대면은 최근 들어서 거의 저점대까지 내려온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스타들이 탄생하는데 지난 1, 2년 한 2년 전부터는 가상화폐가 또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었었죠. 지금은 아니다. 원자재입니다. 원자재가 강하게 들어가는 게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동성이 조금 살아난 게 뭐 다 같이 everything 랠리로 만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하나에만 난 한 놈만 패 이러면서 하나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변화다라고 보고 있고, 유가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자극하는 거고 어느덧 $65입니다. 요것도 조금 부담스럽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유가가 계속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는 정유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S-오일 이런 것들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안 빠질 걸로 보면서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건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가스도 4%대 여전히 강세 이어가고 있고, 금은 예, 무풍지. 우리 오늘 지금 한 돈당 100만 원이 넘어가는, 네. 예전에 제가 제 첫 달에가 첫 해가 예, 금반지 받았을 때 8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게 거의 벌써 20년 전이니까 8만 원이 20년 만에 100만 원이 됐다. 무시무시한 거죠. 이것도 예, 인플레이션 그런 거고, 은도 올라갔는데 드디어 구리가 5% 이상 올랐네요. 저렇게 구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좀 범용 원자재로 그래서 뭐 많이 생산되고 또 많이 쓰고 하는 쪽인 것 같은데, 구리가 5.6% 올라갈 정도다. 이거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첫째 풍산, 그리고 또 대창 서원 이런 거, KBI 메탈 이런 거 오늘 또 자극받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수혜, 예, 피해가 나올 겁니다. 피해는 일단 기판주 이거 오늘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지금 기판주의 현상은 어제도 좀 위축됐지만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또 지금 알루미늄도 큰 폭으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게 되면 피해 업종은 기판, 전선은 그래도 피해보다는 수혜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그대로 즉각적으로 넘길 수가 있다 보니까. 근데 전력 설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HD현대 일렉트릭 효성 중업 정도에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나머지 쪽에 뭐 산일전기 약간 중형급 정도쯤 밑에 있는 쪽들은 약간 피해 쪽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진전기도 전선업체가 있다 보니까 넘어갈 수 있고, 근데 그런 쪽인데 전선주는 그래도 그나마 수혜 쪽으로, 근데 나머지 쪽들은 이거 오늘도 좀 시장에서 매물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쪽들 염두를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혜도 있고 피해도 있다. 근데 이왕이면 수혜 쪽으로 일단 플레이를 할 준비를 해야겠다는 쪽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락. 왜 이렇게 난리냐? 라고 했을 때 한 12%까지 빠졌네요. 그럴 때 딥시크 관련돼서 엔비디아 빠진 거와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애저 성장과 이쪽이,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 쪽에선 과거 한 4, 5년 동안 그 클라우드가 성장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하나의 성장 축으로 바라봤던 부분들이 이게 성장이 둔화가 된다.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올랐던 밸류를 못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쪽들이 지금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런 쪽에서 게다가 자본 지출을 계속 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매출의 40%가 가까이가 이제 오픈 AI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오픈 AI만 흔들리게 되면 여기 너무 집중도가 크다 보니까 지금 바라봤던 애저 같은 클라우드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고 나오다 보니까 우려감들이 커진 거죠. 근데 결국에는 뭐가 조금 약해요. 근데 거기다가 쭉 보다 보니까 안 좋은데 안 좋은 얘기가 더 많아요. 매도가 몰리는 쏠림입니다. 이것도 쏠림. 네,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회사는 이제 그러면 방어를 해야겠죠. 아니다. 우리 또 아마 방어하는 얘기가 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룡들이, 그러니까 다 좋은데 뭐 메타 같은 경우는 좋게 실적을 발표했죠. 근데 거기다가 투자도 잘하고 지금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수익성은 유지, 돈도 잘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투자도 잘한대, 투자 더 한대요. 그러면은 와, 수익성은 방어하는데 앞으로 AI 투자를 더 하기 때문에 성과는 또 앞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 반영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도 뭐 그 성장 반영을 했는데, 그나마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 주축이 됐던 수익성을 바라봤던 게 그 조그만 건 아니죠. 좀 큰 거죠. 그거마저 흔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시장의 반응들을 일단 곰곰이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좋다 그러면은 살짝 안 좋은 게 더 부각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도 어제 빠졌어요. 테슬라는 지금부터 좀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빠지네요. 예.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 자리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테슬라는. 그래서 그냥 슬슬 좀 봐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모델 SY를 중단한다. 로봇 생산으로 전환된다. 아마 우리나라였으면 주가 쭉 올랐을 거예요. 저희는 로봇에 대한 진심, 이렇게 되면서 로봇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는 현대차가 또 그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제 실적,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현대차가 미국에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발표 안 좋다. 실적이 예상보단 마이너스 40% 나왔다. 일단은 쫙 빼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가 로봇 얘기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쫙 뺐던 거 한 절반 정도 돌리고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제 한국의 반응은 현대차 쭉 보다 보니까 실적은 안 좋고 그래 작년 실적이니까 됐어 불확실성 해소 로봇밸류 갖다 줘야지 그러다 보니 그게 쫙 올라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조금 시장에 대한 관점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거죠. 지금 주가도 한번 쫙 올랐다가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서느냐 마냐라는 쪽인데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 느낌, 제 생각으로는 그냥 한 번에 돌아서는 것보다 아직 실적 자체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밸류를 받는 쪽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저거점 때까지 딱 간 다음에 거기서 쭉 가느냐 약간 그냥 또 힘 빠져서 요거는 그렇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되는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고점 때까지는 지그재그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꼭 저희가 그래요. 올라선 다음에는 사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요 정도 그 안쪽에 닿으면 사면 되는데 이걸 못 참겠어요. 그냥 에이 됐어 그냥 사서 기다리면 되지 뭐 바이 앤 홀드 그러면서 일단 추격하고 보시는데 조금 요거는 강세장이면 먹혀요. 그냥 강세장이면 그냥 조금 타이밍이 좀 미스해도 그냥 에이 좀 기다리면 돼. 쭉쭉 가지만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시장이나 그러니까 언제 저희가 강세장이 여기만 취해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연습은 항상 좀 참고 참았다가 눌렸을 때 사겠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꼭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주식력이 한 단계 레벨업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처럼 똑같이 올라가면 차트가 이쁜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여기서 산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시장이면 지금은 시장이 수익이 나는 거에 여러분들의 수익이 난 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은 시장이 좋아서 수익 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손하게 겸손하게 바라보고 싶어요. 무슨 요즘 보니까 내가 이거 무슨 얼마에 추천했는데 지금 얼마 같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불편해요. 그런 사실들이 요즘에 그냥 시장이 좋아서 그냥 그렇다 생각하고 그냥 내가 예전에 이거 추천했는데 내가 예전에 얼마 추천했는데 굳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주가 잘 올라갔어 이 정도까지 됐으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그거를 상기시키는 것 정도는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냥 시장을 감사한 마음으로 즐겨야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지금 분위기는 약간 갈리네요. 그래서 AI 로봇 이제 FSD 로봇택시 기대감에 들어간다는 쪽들로 있으면서 미주호는 좋게 보고 있고 UBS는 기대감이 너무 기대감이 너무 크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근데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주가가 좀 자리를 잡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메타도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보다 보니까 IBM 주가가 강합니다. 그래서 IBM은 계속 레벨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IBM이 이제 보여줄 게 구글하고 같이 나온 것 중에서 우리 양자 컴퓨팅과 보안이 있는데 컴퓨팅 쪽에 계속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저희는 양자 보안의 강자 ICTK가 슥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이제 잘 들어간 쪽 이런 거 한번 구경해 볼까요? 양자 보안 네트워킹 쪽에서 양자를 선택하면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이 종목 죄송합니다. ICTK 종목도 좀 ICTK 여기 있죠? 네. 신고가는 아니고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시도 하네요. 어느 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쪽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도 거래가 좀 만만치 않은데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좀 계속 시장에서는 또 체크를 해야 될 쪽이 아닌가 싶어서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보게 되면은 캐터필러 신고가예요. 이거는 수주장고였고 우리 현대 지금 HD 건설기계라고 있죠. 거의 똑같이 갈 수 있을 만한 정보. 근데 이거는 왜 못 가느냐? 인프라코어를 흡수합병하다 보니까 인프라코어가 갖고 있던 쪽을 건설기계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더 줬어요. 그렇게 되면 흡수합병하다 보니까 내 계좌에 인프라코어도 있고 건설기계도 갖고 HD 현대건설 기계도 있었는데 둘 다가 통합된다. 그럼 더 많아진 거죠. 그럼 일단 잘라내. 인프라코어 갖고 있던 비중은 잘라내 하다 보니까 그런 매도가 좀 커져서 그런 겁니다. 요거 소화하고 나게 되면 또 한번 레벨업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요거는 일단 기다리고 있다. 라는 쪽으로 보고 아직 묵직한 거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이고 지금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업체들이 예상보다 그래도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 나쁘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로키드 마튼 요거는 지금 방산주 쪽에서 계속 강한 모습들로 나오고 있죠. 오늘 보니까 카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노르웨이에 그 2조 8천억 정도 천무죠? 이거 수주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방산주 눈여겨봐야겠죠. 방산주는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주가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계속 눌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오늘 때 뉴스가 나오고 세론으로 갈지 근데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쭉 가다가 요 정도쯤은 들어오면 좋겠다 싶었더니 버티더라고요.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거래도 착 느는 거 보니까 일단은 다시 140만 원대 시도가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 나올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물론 그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대로템도 돌으려고 하는 분위기 요거는 정확하게 딱 좋죠. 이런 건 아주 저희 교과서적으로 저항이다 저항 줄이고 딱 눌림목 들어왔더니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들 아주 잘 거래도 늘고 있어요. 뭔가 수주가 나올 때가 된 느낌 같은 이런 변화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3종 세트 한국항공우주 안 빠져요. 이거 버티고 있습니다. 일선적인 뭘까요?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잘 지지하고 올라갔던 거 매물 소화하고 그 다음으로 간다. 이런 분위기겠죠. 방산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국내 쪽도 괜찮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나머지 볼까요? 퍼스트 솔라는 어지러워요. 왔다 갔다 이건 일단 잘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직 신재생 쪽은 물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일단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목표 주가는 $250 유지 그런 쪽인 것 같고 유가는 계속 트럼프가 합의 종용하면서 자극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가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또 불편하게 보겠죠.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 연준의 의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발표하면서 금리를 내리려고 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런 여파들이 나오게 되면 물가는 쉽게 못 내리겠죠. 유가가 저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액션을 아니면 결과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베네수엘라처럼 일단 물리적 충돌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 좀 파장이 크다 보니까 좀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고 아마 협상으로 뭘 어떻게 나올 걸로 보는데 그건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CIA나 그쪽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라고 무슨 음모론이나 이런 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게다가 나머지는 넘어가고 근데 오늘 국내 시장은 일단 요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야간 선물이 0.8% 우리도 이제 약세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0.8%면은 지금 적어도 5,200 밑으로 시작할 것 같고 약간 여파가 좀 들어온다 그러면은 경계감들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약세로 출발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5,130 이 정도가 또 중요. 어제도 보세요. 딱 보게 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어제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그러니까 일단 개파락 나온 부분 있죠. 요 자리 요거를 딱 장중에 쭉 민 다음에 돌아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볼까요? 요런 자리들 가다가 여기 딱 지지하는 요 정도까지 확 밀고 여기 갭 나왔던 부분들까지 이렇게 있고 거기까지는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제 더 이 정도면 됐나? 라고 그러니까 됐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올리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딱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서 약간 흔들리게 되면 이거 시장이 이상한데 그래서 와르르 팔았는데 보니까 이상 없이 다시 또 매수세도 강해요. 그러니까 다시 끌어올리고 그러면 아이고 여기 팔았는데 다시 사야 돼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 이게 강세장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변동성, 이게 또 제일 중요한 단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약하게 출발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한 5150 정도쯤 출발하다가 또 밑으로 보게 되면 5100, 이게 5150이네요. 오늘은요. 요 정도, 요 자리가 좀 올라왔으니까 그 정도까지 해서 또 지키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파란색 나왔네, 사자라고 막 우르르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게 초기에 몇 번은 고점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초기에 출렁출렁거리는 거 다 버티는데 한 두세 번 정도 출렁거리는데 돈을 다 샀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뭐 예탁금이 확 다 빠졌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샀는데 시장에선 피로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아이고 많이 올랐어.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스르륵 또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거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약간 또 고점에서 매물 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을 다 갖고 있다가 그래 밀려, 아유 기다리면 돼,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쪽에서 내 투자 마인드를 잘 관리하시려면, 가는데 현금이 조금 있는 사람과 아예 없는 사람은 이거 아예 올라가겠지 뭐 하고 버티는데 되게 힘들 거예요. 30분 동안 참는 거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올라가겠지 뭐라고 했는데 올라가면 어휴 이러고 있는데, 현금이 조금이라도 담은 10%라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쭉 밀린다 그러면 잠깐만, 이거 그러면 보고 있던 거 내가 사고 싶었던 게 있어요. 현대차 사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제 같은 날 사야죠. 네, 현대차도 자리 보게 되면, 이게 저희가 본 이제 분봉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딱 얘기를 해주는 이런 변화가 있죠. 어제도 볼까요? 현대차 이거를 보게 되면 올랐는데, 이게 지금 실적 발표 그리고 시장이 약한 거 어제 두 고비를 넘겼어요. 어디를 넘깁니까? 지금 이 자리를 딱 보게 되면 이거는 좀 긴 쪽이고, 예, 이걸 보시게 되면 분봉인데요. 요 라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라인들과 장기적인 분봉이들이죠. 요 라인들 지켜냅니다. 그래서 시장을 때 아유 잘 지켰어 하고 쭉 가다가 또 실적 발표인데 확 밀었는데 다시 돌리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지지하는 것들이 세 번에 걸쳐서 확인되다 보니까 매수세가 오늘 지켰다 확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게 대형주에서도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분봉을 왜 보고 있나요? 무슨 이 잔잔바리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분봉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사실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엑스레이로 이거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거 추가로 늘릴까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냥 시장 강한 때 됐고 그냥 현대차만 쭉쭉 가면 됐지 뭘 이렇게 쳐다보, 아닙니다. 저희는 나중에 시장이 좋을 때만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레벨업 되게 되면 변동성 클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나만의 대응 방법 있게 되면은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내가 여기서 추천했는데 여기까지 올랐다, 좀 파워하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저희는 그런 거보다 대응력이 얼만큼 시장에 맞춰서 변동성 클 때도 내가 잘 대응하고 거기다 또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게 제일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좋을 때는 이런 거 통하지도 않아요. 무슨 소리야,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시장은 출렁임도 크기 때문에 그것도 보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뉴스에서 좀 본 것 같아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섹터별로 봤을 때 이제 우주항공 또 강합니다. 그래서 6월 스페이스X 기업 공개가 좀 빠르겠다. 머스크 선생님 내 생일이 6월 달이지롱 그러면서 그때 공개하겠지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축하드립니다. 예, 그냥 불꽃을, 생일 촛불을 로켓으로 쏘려고 하네요. 예, 증시에 상승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우주항공 쪽에서 저희 에어클래스에서는 스피어랑 그리고 세아비스틸 지주 쪽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쪽을 계속 매매하고 있는 쪽들이고, 근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어야 강해요. 근데 오늘은 또 이슈가 뭐가 있을까 없게 되면 아마 오늘은 방산 쪽으로 조금 뺏길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늘은 또 막 쫓아가는 날은 아니고, 어제 하루 이틀 전에 또 탁 터냈다 그러면 요거는 자리 볼까요? 예,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 있는데, 특히 이제 스피어 같은 경우도 자리가 이 정도까지 해서 쭉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하는 방법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요 파란색 있죠? 이 녹색 가지고 크게 이탈 하나 안 하나만 보시면서, 많이 올라가니까 불안하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가장 덜 오는 종목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런 쪽에서 성과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요거만 이탈 안 하나 보면서 쭉 따라가게 되면, 일단은 그 정도만 보시면서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렇고 모아간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다라는 쪽인데 하나 투자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못 가고요. 가다가 또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 최근에서 좀 들어갔다 그러면 줄이고 다시 요게 이평선 안쪽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늘리고 다시 또 벌어진다 그러면 줄이고 예, 이게 뭐 하나 싶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추세 맞춰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면 단가가 좀 계속 살짝 올라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비중 주구수는 더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점점 같은 종목인데 요거만 해당되는 계좌가 줄이고 늘리고 그러면 점점 주수는 늘어납니다. 그런 쪽도 보셔야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증권주 업황 좋고 STO가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흔들렸는데 STO는 남아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또 설 전에까지 정부가 법안 발의 들어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수혜는 증권이다 라고 보시면 제일 좋겠죠. 미래에셋증권은 저희가 탑픽이고 저희가 이제 100% 종목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는데 네, 드디어 100%가 제 기준입니다. 100%가 넘어가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처음 말씀드리고 거기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때 작년 12월 때 중반만 하더라도 이때 이제 처음 또 본 적도 있었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예전도 있었고 하게 되면 이게 둘 다 합치면 이제 100% 쪽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당장 못 갑니다.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증시도 활황이고 거기다가 정부 정책과 함께 또 박현주 회장의 입지도 이제 조금 살아나는 것 같고 예 그런 쪽에서 글로벌 IB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글로벌 IB에 대한 위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총이 20조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더 육성하려고 은행하고 지금 은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자금 빼서 은행을 육성하는 것보다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 쪽을 더 키우고 싶어하는 정부의 입장이죠. 그렇게 되면 은행은 보다는 이쪽으로 할 때 그러면 이쪽이 뭔가 업 시키는 걸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증권주가 과연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 계좌에 증권주 하나 갖고 계세요. 지금 시장에서. 근데 그렇다고 막 올라갔을 때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올라갔을 때 그래 이런 자리 차트 이뻐 이렇게 샀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면 항상 약간 좀 눌림목 들어온다. 그런 때에다가 딱 포스트잇에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두세요. 증권주 사야지 한 개는 적어도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러고 있다가 제발 올라갈 때 막 이것도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조정 나와요. 다음 조정 나오는데 큰 이상 없이 단기 평선 지지하네 그러면 그때 사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항상 시각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오늘 당장 또 쫙 올라갈 처럼 안 그렇거든요. 시장은 마음은 저희만 급해요. 시장은 그러려고 안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스텝 꼬이지 않으시게 그런 거 잘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고 또 마지막으로 통신장비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통신장비도 슬슬 준비하고 있다. 라는 쪽에서 본 게 대한광통신은 뭐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올라간 거 내가 했지 그랬지밖에 안 되니까 이거 저 별로 너무 안 좋아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잘 투자 아이디어 갖고 저희는 이런 데서입니다. 일단 요때 한번 말씀드렸고 쭉 눌렸는데 여기 또 눌림목이 들어온다 이런 때 말씀드리고 빵 뜨면은 이제 좀 챙길 거 챙기고 나머지만 끌고 간다. 이게 맞는 전략이죠. 그런 쪽으로 저희 에어클래스의 핵심은 눌림목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맨날 주가 올라가서 이렇게 따라가 봐야 막 고점 돌파니까 돌파만 해봐야 왔다 갔다 하다 그러면 안 가는 것보다 정리하고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전 너무 싫어요. 그러다가 시장 안 좋을 때는 그냥 이거 따라가면은 그냥 여기 원점 오고 또 손절해야 되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이왕이면 눌림목 이렇게 대응을 해가는 거죠. 그런 쪽이고 거기다가 또 차마 KMW 같은 이런 종목들 이것도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특성이 이 종목은 코스닥 150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150에서 물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가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도 어제 같은 경우도 출렁인데 저점대 뭐 어제 반도체 소부장들 다 있지 않습니까? 쫙 밀렸다가 어떤 단기 평선 안쪽까지 마치고 돌아가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보여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고 섹터들이 살아있다 라는 쪽에서
지금은 이왕 고르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 내에 있는 종목들이 더 매매하기가 좋습니다. 그 밖에 있는 것들은 추워요. 바람만 불고 쌩쌩거리고 이쪽만 그 안쪽에서 이렇게 석을 만들어 놓고 아하하 여기서 우리 파티를 벌여주지. 바깥에는 나머지 150 이후에는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그다음부터. 근데 코스닥 150이 아니라도 훨씬 더 지금 위상도 있고 실적 괜찮고 하는 종목들 있는데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가면 하고 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 흐름은 일단은 약하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다 이끌어내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딱 그것만 보시죠. 코스닥은 주가 그리고 또 추세 차트 일단 필요 없습니다. 수급입니다. 수급만 보시는데 뭘 보시냐면은 기관들 수급이 딱 9시 반 정도쯤 되는데 적어도 여기 코스닥 쪽에서 이게 한 적어도 1,000억에서 3,000억 정도까지는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렇게 1,000억대는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 오늘도 자금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플레이가 들어오겠다. 그러면 이거는 눌렸다가 또 올라갑니다. 단 9시 반에서 10시 정도까지 들어왔는데 들어온 게 없다. 들어오는 게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밀고 오는 추세다 보니까 오늘도 만약에 장 초반에 출렁임이 나온다 그래도 돌아설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다른 거 없고 요거만 보셔야 됩니다. 기관들 수급급 들어오는지만 이거 만약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코스닥 쪽에서 플레이했던 종목들 요즘 매매했던 종목들은 자르세요. 반은 정리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야 이상한데 그러면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시는 게 낫지. 지금은 잘못하게 되면 내가 맘 놓고 버텼는데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면서 아직까지는 자금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앞으로의 팁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이번 주는 그렇다고 치고 다음 주로 넘어갔을 때 슬슬 힘이 빠진다. 그러면은 시장에 출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 많이 난 거 떨고 좀 줄일 거 줄이고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한쪽으로 그 얘기는 수급과 관련된 쪽을 꼭 또 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솔직히 피곤해요. 장 좋아서 그래도 수익 많이 나서 기분이 좋긴 하겠지만 왠지 에너지와 모든 신경들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래서 이 피곤함을 잘 푸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또 날이 춥다 보니까 관리 좀 잘하시고 좀 따뜻하게 잘 지내시고 그 따뜻한 마음이 저희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또 토요일날 저녁 8시에 또 즐거운 파워수급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라이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마무리 잘하시고 화이팅을 외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